네, 안녕하세요. 미래대한행동 오세라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글쓰기 강좌 또 아니면은 뭐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저희 그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요청을 해요. 글 쓰는 법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해요. 저는 이제 비교적 늦게 이제 이 저술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었죠.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글쓰기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글쓰기도 테크닉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는 이 테크니컬 라이팅이라고 TW를 정식으로 수업에서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이제 글쓰기도 이제 하나의 어떤 테크닉이다.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영미권에 있는 그 유명 대학에도 이 테크니컬 라이팅이라는 이 글쓰기 테크닉 수업을 필수적으로 해요. 이제 이게 원래 이공계 계열의 글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공계가 아무래도 글 쓰는 게 조금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글쓰기 테크닉 수업을 이공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에세이나 칼럼이나 기고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소설이 아니죠. 소설 쓰는 법이 아니고 뭐 시나 어떤 그런 미스터리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에세이, 칼럼, 기고문을 쓰는 방법 5가지예요. 네, 5가지 그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어디 가나 다 비슷한 그런 하나의 글쓰기 공식이에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글 쓸 때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사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거. 그렇지만 언제 많이 읽고 많이 쓰느냐. 뭐 언제까지 많이 읽을 수는 없죠. 그 수많은 책들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어떤 그런 그 테크니컬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예. 많이 읽고 많이 쓰라는 항상 진리라는 것은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게 5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챕터 1입니다. 도입부, 이유, 근거, 그리고 사례, 의견 강조 및 제안, 대안 제시. 이것이 이제 5가지 테크니컬 라이팅에서 있어서 공식과 똑같아요.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뭐 에세이나 칼럼이나 간단한 우리가 어떤 그런 기고문을 쓸 때는 앞에 이제 도입부에는 핵심 메시지를 담아야 돼요. 사실 이 도입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문학 작품들 이런 거 보면은 도입부에서 거의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 도입부에는 핵심 메시지를 담는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정으로 칼럼 기고하는 그 이제 한 그 주간지에 쓴 글이 이제 우리 그 통신비 2만 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글을 내용으로 이제 칼럼을 썼는데 그 도입부에 저는 이제 바로 통신비 2만 원 지원 자존심이 상한다. 저는 그 이제 핵심 메시지를 처음에 이제 던진 거죠.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가 핵심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유, 의견이죠. 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이유를 말을 하는가, 설명을 하는가. 이 도입부에 대한 의견이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쭉.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대야 되겠죠. 내가 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는가. 그 근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를 들어야 되겠죠. 이 사례는 우리가 그 칼럼이나 기고문에 좀 풍성하게 하는 그리고 좀 더 이제 뒷받침되는 그런 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사례를 많이 하죠. 우리가 그 신문 기사에 보면은 뭐 이렇게 코멘트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코멘트가 들어가는 것도 다 사례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뭐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 쭉 사례를 이제 뭐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가게들이 전부 이제 임시 휴업이고 우리가 뭐 그 동네를 가더라도 벤치를 앉아 있지 못하게 뭐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놓고 왔던 그런 그 우리의 그 삶의 풍경을 쭉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칼럼이나 기고문이 또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의견 강조 및 제안, 그 다음에 대안 제시가 이제 5가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한번 이 의견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입부에서 했던 핵심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강조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대안 제시를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 대안 제시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글을 쓸 때. 그래서 이 5가지만 염두에 두시면은 칼럼이나 어떤 기고문, 에세이, 우리가 뭐 학교에 내는 그런 에세이 같은 과제도 얼마든지 이 5가지 공식으로 가능합니다. 요것만 딱 외우시면 글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이제 테크니컬 라이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공식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 2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아볼게요. 글쓰기에 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 다음, 요것은 제가 대략 한 1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처음에 이제 내가 글을 쓴다. 어디에 뭐 글을 기고를 받았다, 청탁을 받았다. 이럴 때는 이왕이면은 그 개요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게 좋겠죠. 아, 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좀 뼈대를 이제 세우는 거니까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1번이.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죠. 제목은 정말 우리가 제목은 80%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이제 제목이 이제 뭐 신문 기사나 어디나 뭐 우리가 또 이제 책을 판매하는 것도 제목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목이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 작가들의 책을 보면은 이게 참 제목도 중요하고 그 앞에 도입부가 참 기가 막히죠. 톨스토이나 뭐 도스토옙스키 같은 책을 보면 정말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얼마나 독자를 흥미에 유발시키고 전체 내용과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가, 이렇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80%를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이에 글을 쓴 사람의 개성과 어떤 성찰을 담아야죠. 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의. 자, 그 다음 4번째는 글의 주제가 전체 내용에 잘 구현이 되어 있는가. 예. 주제와 동떨어진 그런 글보다는 주제와 전체 내용이 잘 이렇게 조화되는, 예,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5번째는 내 글을 읽는 독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예상 독자를 이제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 서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신문의 칼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체 대중, 국민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그게 독자죠. 그렇지만 또 만약에 우리가 뭐 학교에 글을 쓴다든가 또 어떤 그런 뭐 여성 잡지에 글을 쓴다 이러면은 분명히 예상 독자가 이미 조금 전체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죠. 여성들을 상대로 쓴다. 그러니까 메인 타겟이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메인 타겟이 대학교 학생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 독자를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 서술을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글이 구성이 효과적으로 잘 배열이 되어 있는가. 글을 써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아, 이게 배열이 잘 맞나? 앞뒤가 정말 이 뒤바뀌지 않았나? 그것을 또 잘 배열되었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글의 시작과 끝이 조화로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앞과 글의 시작과 글의 종결 부분이 잘 조화로운가? 이것이 7번째. 그 다음에 8번째. 글의 주제가 독자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시키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글의 주제가 훌륭하다 해도 독자들이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널리 대중적인 그런 주제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뜨겁게 이슈가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글의 주제가, 예,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말 부분이 엉뚱하고 생뚱맞게 끝나지 않는가. 그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체 주제와 내용이 위에도 사실은 다 같은 말이긴 되지만은, 어쨌든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이 전체 주제와 내용에 잘 맞게 마무리되는, 끝이 또 이상하게 또 삼천포로 빠지면은 글이 전체적으로 또 이상하겠죠. 그리고 그런 독자들에게 어떤 그런 흥미를 줄 수가 어렵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불필요한 내용, 천편일률적인 주장은 없는가.
그냥 하나 말한 소리 또 안 해도 될 말을 괜히 글로 써서 이것도 굉장히 주장해요. 그러니까 그냥 뭡니까 그게 중구난방식으로 떠든다, 장황하게 떠든다 뭐 그런 느낌을 주면은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 단락 나누기 뭐 불필요한 문장 요런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요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12번째 띄어쓰기 맞춤법 부분 요것도 중요하고 요즘에는 우리 포털 사이트에 한글 맞춤법 검사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보면은 맞춤법이 맞나 틀리나 띄어쓰기 여기에 대해서는 요즘에 굉장히 좀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13번째 문단과 문단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성을 유지하는가. 문단이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쭉 잘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앞문단과 뒷문단이 전혀 180도로 다르다거나 뭐 엉뚱한 말을 했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이 일관되고 통일성 유지. 이것이 또 이제 글쓰기 하나이거든.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째는 비속어, 언어, 뭐 유행어, 어색한 문장, 모호한 주장, 부족한 문장은 없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게 신조어도 많이 쓰고 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장이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참 많이들 써요. 보면 얼마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영끌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길래 나는 영끌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신조어, 유행어, 뭐 압축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문장은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글의 어떤 그런 거 품위와 격조 이런 걸 위해서, 글의 완성도를 위해서 비속어,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검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분량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신문에 칼럼 기고할 때 그 분량은 A4 이제 11폰트로 뭐 2장 반, 3장을 넘기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글이 또 너무 길어지고, 이제 주어진 분량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밖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들죠. 어느 부분을 이것을 잘라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쪽에서 A4 3장 이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내가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테크닉이고 훈련이죠.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한 15가지로 정도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 생각 넓히기라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제가 또 한때 또 파워 블로그로서 그 뭐 포털 다음에서는 항상 그 메인에 좀 올라가고 그런 어떤 그 블로그를 참 저는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고 내 블로그를 본 사람이 이제 작은 그 매체에 글을 옮기고, 그러면서 또 이것을 내 글을 출판사에서 또 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또 어떤 그런 작가가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쭉 써보는 글이 중요한데 최소 2페이지 가량 긴 문장을 써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게 2페이지라는 건 우리가 대략 뭐 A4 2장 정도 분량인데 하나의 어떤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가을이니까 고추 잠자리나 뭐 어떤 그런 그 고추 잠자리를 가지고 쭉 최소 2페이지 가량을 한번 써보세요. 쭉 한번 2페이지 가량만 이렇게 써보시면 문장 쓰는 연습이 돼요. 이게 어떤 하나의 주제, 그 쿠션, 뭐 우리 집에 있는 쿠션, 의자, 뭐 소파, 뭐 이런 걸 가지고도 한번 쭉 2페이지 가량으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칼럼에 이런 것도 2페이지 이상은 되거든요. 그 정도만 이게 연마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간단한 에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한번 2페이지 가량 문장 써보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쓸 때 저는 굉장히 간결한 글을 지향을 해요. 글이 막 이상하게 복잡하거나, 우리가 뭐 에세이나 칼럼이나 뭐 기고문이 이거는 미스터리 소설이 아니거든요. 소설 쓰는 게 아니죠. 요즘 뭐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유행인데, 우리가 쓰는 에세이나 칼럼은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자연스럽고 좀
불필요하게 괜히 그 언어를 비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독자가 혼란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저는 요것을 제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과잉, 매너리즘적인 글쓰기 지향, 굉장히 그 글에 과잉 그 스타일, 테크니컬을 이렇게 쓰는 글들이 있어요. 그것도 과잉이죠. 그리고 매너리즘, 굉장히 글이 참 뭐 그냥 글은 전체적으로 잘 쓴 것 같은데 너무나 글이 그냥 매너리즘적인 글. 저는 이것도 그런 글도 좀 제가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 글도.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양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한 디테일. 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애매모호하다? 이건 또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선명한 디테일을 이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글을 읽을 때 시각적 효과가 마치 글의 사진을 보여주는 듯하게 그런 효과를, 이 시각적 효과를 잘 사용하는 그런 작가가 찰스 디킨슨이에요. 찰스 디킨슨은 우리가 그 안에 허클베리 핀 모험, 또 데이비 커퍼필드, 올리브 트위스트, 또 뭐 위대한 유산, 이런 책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찰스 디킨슨 책은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요. 마치 눈앞에서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악당이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문학가들, 유명한 거장들은 이 글을 쓰는데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도 선명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각적 효과도 굉장히 이게 뛰어난 능력이에요. 이것도. 그 다음에 목적과 상황에 맞게 이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글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써라. 예. 우리가 이왕이면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중에게 읽히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거든요. 나만 모르는 일기장이면 몰라도 내가 칼럼을 쓰고 에세이를 쓰고 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글을 써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쓰는 칼럼 제목은 공존 칼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글쓰기, 이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글쓰기. 그 다음에 출처는 정확하게 인용을 해야 되겠죠. 예. 내가 남의 글을 훔치거나 도둑질을 한다는 거나 그런 도작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인용을 할 때는 출처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글을 써보고 또 읽어보고 또 다시 수정하고, 이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글을 써놓고 이제 A4 한 2장 가량 썼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자기 글을 써놓고 자기가 읽는다는 게 조금 민망해요. 저도 이게 아직도 이게 훈련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신의 글을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내 글이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이게 좀 잘 수미상관, 앞과 조화가 잘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기. 자신의 글을.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저는 이제 이거는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 없이는 글을 쓸 쓸 줄도 말할 줄도 모르게 된다. 이걸 출처를 제가 좀 모르겠어. 어느 분이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와닿는 말이었어요.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앞서 말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건 평소에 우리가 쭉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고전문학에 대한, 특히 거장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스탕달, 발자크, 모파상, 플로베르, 그런 쭉 유명한 그 고전문학을 평소에 꾸준히 읽어두면은 내가 글을 쓸 때 굉장히 글감이 풍성해지죠. 그래서 이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우리가 굳이 다른 책을 찾을 고전문학에 다 있어요. 고전문학에 우리 모든 게, 그래서 이 고전문학에 대한 소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이죠. 이게 뭐 말하자면 인문학의 하나의 그 평소에 고전문학을 쭉 읽어놓으면은 내가 글을 쓸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톨스토이가 남겼던 그 많은 단편집, 톨스토이가 대작도 많이 썼지만은 짧은 정말 그 2페이지, 3페이지짜리 짧은 단편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읽어두면은 글을 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거의 저희 글을 쓰는 바탕에서는 고전문학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것이 저희 그 중요한 하나의 자산, 글이 자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쓰기에 대한 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서점에 가보면은 글쓰기 비법, 글쓰기 강좌, 글쓰는 법 책들이 수백 권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책장에 한가득 차지하고 있어요. 글쓰기 비법 책들이. 그런데 스티븐 킹의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혹하는 글쓰기인데 아주 그 스테디셀러예요. 이 책이. 저도 이게 집에 있는데 이 책이. 거기에 보면은 글쓰기에 대한 책에는 되게 헛소리로 가득하다. 그 책의 유혹하는 글쓰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스티븐 킹이 평생을 글을 써왔지만은 글쓰기에 대한 책은 헛소리로 가득하다. 그 결국은 자기가 써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쓰기 비법도 사실은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약간 그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글쓰기에 대한 책은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것도 요 앞에 제가 말한 그 5가지 그 비법만 좀 잘 아시면은 굳이 글쓰기에 대한 책을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글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븐 킹이 했던 말 참 좋아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참고로 했는데 그 데이빗 브룩스라는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저작가가 있어 칼럼도 쓰고 근데 이 보보스라는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편집자가 기고문을 써라고 이제 허락을 받으면은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 스타일을 본딴 글을 구상해야 된다. 이게 프랑스에 이제 이게 파리에 가보신 분들이나 그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되게 샤르트르 대성당을 한 번씩은 가죠.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아주 견고하고 말할 수 없이 그 건축미가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쓸 때 이건 이제 참고로 그냥 제가 알려드린 재미로 이게 이제 데이빗 브룩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체는 샤르트르 대성당을 연상을 하고 아주 항구적으로 견고하면서도 가벼워 보여야 한다. 그 샤르트르 대성당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 아주 극치잖아요. 그 건축물들이. 그러니까 글이 어떤 글을 딱 읽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화려한 글,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단단한 그런 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글의 처음 2단락은 아주 대성당의 전면처럼 휘황찬란하면서도 포괄적이어야 한다. 처음에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화려하게 글을 써서 독자의 그 이목을 끌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치 우리가 그 성당을 연상하듯이 그 다음에는 그 성당의 뒷문으로 뒤로 이렇게 향해서 걸어내는 같은 자연스럽게 뒤를 걸어내려가는 듯한 글. 그 다음에 이제 그 샤르트르 대성당에는 또 작은 그 부속 예배당 건물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에도까지 살짝 눈길을 보내는 듯한 그런 글.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단락은 모든 방향으로 글이 한 곳으로 모이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이 글은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걸 인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처음에 이 5가지 요거 글쓰기 테크닉학 수업에서 5가지만 염두에 두시면은 도입부, 이유, 근거, 사례, 그 다음에 의견 제시. 요 5가지만 공식적으로 딱 머리에 염두에 두시면은 글 쓰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냥 제가 이거는 가벼운 그런 영상이에요. 한번 내가 늘 알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 이것도 글쓰기 비법, 해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